무법지대나 다름없는 LA 최대 노숙자촌 스키드로우를 다녀왔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를 덮쳐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20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박고은 씨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는 최근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3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1명도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뉴멕시코주의 한 무면허 스킨케어 업소가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하다 손님 3명이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LA는 미 전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인 노숙자들의 삶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악명 높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스키드로우의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고 더욱 암울한데요. 이 구역은 참담할 정도의 무법지대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효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양옆 길거리에 텐트가 끝없이 줄지어 있습니다. 길바닥엔 각종 쓰레기들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는 정체모를 무언가를 태우며 불을 지피자 도심은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사이렌 소리도 울리지 않고 도착한 소방차는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불을 끕니다.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이 즐비한 화려한 다운타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LA 속 제3의 세계 스키드로우입니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완전히 무법천지라 낮에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거죠. 길에 있다.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How's living life out here? Very hard, very cold, very hard. People get killed every day. People die fentanyl every day. People get shot every day. Every day. I did 2 or 3 got shot yesterday. The hardest? Trust. Very dangerous. 오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지원센터를 찾아 텐트를 치고 모여든 이곳은 더 이상 일반적인 노숙 야영지가 아닙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서 마약을 접하고 절도와 폭력과 같은 범죄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LA 14지구에 속한 스키드로우에서만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65%는 약물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도 스키드로우 안에도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단호하게 대처를 하죠. 폭력으로. 거기에 써 있어요. 여기는 거짓말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시에서 아예 붙였어요. 갈 데는 없어. 날씨는 추워. 근데 옆에 있는 그 전에 있던 뭐 노숙자분들이 뭐 술도 한 잔 먹으라 그래. 유혹이 너무 쉽죠. 마약 한번 해봐? 당연히 하죠. 직접 가본 스키드로우의 현실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오전 6시 스키드로우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많은 노숙자들이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300여 명의 노숙자들이 무료 아침밥을 받기 위해 줄을 섰는데 준비된 음식이 다 떨어져 일부 노숙자들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From the numbers, it can be anywhere from 5,000 to 8,000, but about 5,000 people are in that 50-block radius of Skid Row, and those numbers seem to be increasing. 이처럼 이들이 거리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숙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LA의 주택 비용은 천정부지 수준으로 치솟았고 현재 쉘터는 노숙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펜타닐과 같은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정신질환이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까지 겪자 일반적인 일상생활 복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You know, if you are in Skid Row and you're in a tent and you are trying to stay safe and the drug dealer comes by that first night and you're like, oh no, I'm good. You know, the second night that you are awake and the third night and they say, hey, I can give you something to help you. And then you're hooked on whatever it is that they give you. And so it's just this vicious cycle of a series of events. 마약이 전에는 좀 구하기 어렵고 비싸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쉽고
싸고 그 쉘터가 충분치 않다는 거고요. 다운타운도 그렇고 한인타운도 그렇고 그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LA의 주요 상업지구와 불과 한두 블럭 떨어진 스키드로우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노숙자들은 매일 보이지 않는 미래와 죽음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Hi, Mom. I mean, we'll get out of it someday. I've only been out for 2 months. Maybe things get better.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지난 주말 중부 지역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토네이도로 주민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어제 홀덴빌 지역에서 아기 1명을 포함해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마리에타 인근 고속도로에서 3명이 숨지는 등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지난 주말 오클라호마주에서 여러 개의 크고 위험한 토네이도가 보고되면서 12개의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먼 지역에서는 풍속 136마일 이상에 달하는 EF 3등급의 토네이도 등 총 22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홍수가 발생하거나 전선과 나무가 쓰러지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Definitely the most damage since I've been governor that I've seen. But what I saw downtown Sulphur, it's unbelievable. This is the first for probably a lot of people. 한편 지난 주말 이틀간 텍사스 동부 지역과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아칸소와 미주리 일부 지역에서 보고된 토네이도는 120건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여성 박고은 씨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0년 남편인 41세 남성우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심슨 칼리지 경제학과 조교수인 45세 박고은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유가족에게 1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박 씨의 일부 범죄 사안을 병합 처리해 실제 복역 기간은 10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남편인 남 씨가 의자에 몸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거나 남 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의자에 몸을 묶어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다는 등의 진술을 번복하다 최근 검찰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숨진 남 씨의 유가족들은 오히려 박 씨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택에서 남 씨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고 입안에 옷을 넣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찰관들이 불법 총기 소지자를 검거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포함해 4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샬럿시 경찰국은 오늘 오후 동부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경찰관 가운데 1명은 연방 소속으로 확인됐고 부상자 5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trying to determine now what exactly occurred inside of the residence. Tragically, there were 3 members of the U.S. Marshals Task Force who were pronounced deceased, and there were 4 CMPD officers who were shot, one being in critical condition who is now in the hospital fighting for his life. 총격을 가하던 용의자는 31세 남성 매튜 레더로 경찰에 사살됐으며 집안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여성 1명과 17살 남성 1명은 3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체포된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미국의 한 무면허 스킨케어 업소에서 이른바 뱀파이어 시술을 받은 여성 3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들은 무면허 스킨케어 업소에서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PRP 시술을 받은 후 HIV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DC는 뉴멕시코주 보건당국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업소에서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해 감염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건의 HIV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전부터 HIV 보균자였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문제의 업소에서 PRP 시술을 받고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PRP는 피시술자 혈액을 추출한 뒤 원심 분리기를 활용해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한 뒤 미세한 바늘로 얼굴에 주입해 피부 재생을 돕는 시술로 이때 만약 오염된 바늘을 재사용하면 심각한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의사가 아닌 무면허 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위조 우표를 사용해 수천만 개의 소포를 배송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샌 가브리엘 밸리 지역에 거주하는 51살 리후안 엔젤라 첸이 지난 2019년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동안 위조 우표를 이용해 수천만 개의 소포를 배송해왔습니다. 첸 씨는 공범인 51살 추안후 씨와 함께 인더스트리시의 배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조 우표로 중국에 위치한 물류업체들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비용 절약을 위해 온라인으로 구매해 접착지에 인쇄하는 넷 스탬프 방식을 이용해 우표를 복제하고 위조해 가짜 우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행각으로 연방우정국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재 첸 씨는 위조 우표 배송 혐의를 인정했으며 추안후 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뒤 도망자 신분이지만 위조 지폐 소지 3건과 우표 위조 1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에 본사를 둔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를 인수 합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지주사인 호프뱅콥은 오늘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의 지주사인 테리토리얼 뱅콥과 주식대 주식 거래를 통한 최종 합병 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2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뱅크는 자산 규모는 22억 4천만 달러에 달하고 주택 몰기지 대출이 주 사업 영역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테리토리얼 뱅크의 주택 몰기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대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객과 직원들에게 더욱 향상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서 하와이 시장에 저희들이 그러한 저희들의 능력 아니면은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고객을 늘리고 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테리토리얼 세이빙 뱅크와의 인수합병은 올 연말 최종 완료될 전망이며 하와이 지역 사회 문화를 감안해 인수합병 후에도 테리토리얼 뱅크 브랜드는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3월 31일 마감된 1분기 2,59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4.29 폭동 32주년을 맞아 폭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흑 커뮤니티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상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한인회관에서 LA 폭동 32주년을 기념하는 한흑 차세대 장학 사업을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상호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흑인 커뮤니티의 퍼스트 에이미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접 한인 커뮤니티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은 4.29 폭동 32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폭동의 상처를 잊지 말고 단결과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엔 조사단이 직접 확인했다는 건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 측 조사를 부인해왔던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1월 2일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주도 하르키우시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잔해를 수거해 조사한 우크라이나는 해당 미사일이 북한산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Вона виготовлялась на базі Іскандеру, тому дуже велика схожість. Саме тому ми схиляємося до версії, що, можливо, це є ракета, яку саме надала Північна Корея. 당시 한미일 등 48개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이 규탄 성명을 냈지만 정작 거래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발뺌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조사단이 해당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걸 확인했다고 현지 시간 2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사단 3명이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미사일 잔해를 살펴봤고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조사를 벌인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가자 지구의 상황인데요. 미국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쪽에 휴전에 응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사우디 두 나라의 방위 조약 체결이 거의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미국의 방위 조약 체결을 요구했는데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 외교 정책으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가자지구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략을 멈춰야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But then, in order to move forward with normalization, two things will be required: calm in Gaza and a credible pathway to a Palestinian state. 미국은 가자 휴전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라파 공격을 만류하고 휴전을 압박한 데 이어 오늘은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하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또 하마스에도 이스라엘이 보낸 협상안은 대단히 관대한 것이라며 협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believe is that now is the time for Hamas to take this deal. It is on the table. It is way past time to get these hostages home. 이런 가운데 뉴욕과 텍사스, 애틀란타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대학교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사우디를 떠나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만든 전기차가 앞차를 들이받고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전동식 손잡이가 열리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유족이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지난 26일 중국 산시성 원청시의 한 고속도로. 1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살수차에 추돌한 뒤 불이 붙었습니다. 살수차 작업자는 소화기를 가져와 차량 창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팔을 집어넣어 문을 개방하려 시도합니다. 사고 후 차량에 불이 났는데 매립식 전동 손잡이가 열리지 않아 탑승객들이 갇힌 것입니다. 결국 차량은 전부 타면서 탑승객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차량은 휴대전화 회사인 화웨이가 설계하고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전기차 브랜드 i2의 SUV M7 플러스. 우리 돈 5천만 원 상당의 전기차인데 지난 3월에만 3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유족은 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고 차량 결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산지 3달 된 새 차인데 화웨이가 홍보한 자동 긴급제동과 열폭주 방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차량 시속이 115km였고 에어백과 배터리팩 모두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차량 손잡이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949만 대,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SU7 전기차가 시승 중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합의문 없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따로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720일 만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의 첫 인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 이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기념 사진 이후 본격 회동에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은 날씨 이야기로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급반전했습니다.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하려 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회담할 건 아니고. 이어 용산과 여의도가 가까운 거리지만 마주 앉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작심한 듯 소회를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다고요.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15분 동안 민감한 국정 현안들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은 주로 들었습니다. 그 뒤 이어진 비공개 회담은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긴 건데 다만 공동 합의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끝난 직후 의료개혁과 민생은 중요한 현안이라는데 대승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정례적인 만남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5분 동안 모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도 이번 총선 민심이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이라며 각종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한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냈습니다. 먼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징계와 기자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사이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될까 걱정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치는 사라지고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나 특검법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가족 문제로 애둘러 표현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다며 거듭 양해를 구하면서도 총선 민심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R&D 예산 복원, 전세 사기 특별법 등 광범위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처리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과 연금개혁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묵묵히 들었지만 비공개 자리에서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나 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회담 모두 발언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로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빠진 뒤 비공개 자리에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던진 요구들에 대해 답변을 내놓으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천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종종 만나자, 그리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세 가지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인식이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견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조사위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 요구, 대통령실 연루 의혹이 불거진 최상병 사건, 이 대표가 애둘러 언급한 가족 문제까지 윤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사 등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지적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 명문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프랑스 대학에서도 확산할 조짐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9일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하는 학생 수십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 30여 명은 캠퍼스 내 마당과 건물 내부에 텐트 12개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경찰이 개입해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자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이 경찰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대학 측은 학교 건물을 폐쇄했고 일부 시험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프랑스 정치대학 시앙스포 파리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건물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주요 7개국 G7 기후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앤드루 보위 영국 에너지 안보 넷제로브 장관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30년대 상반기에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이틀간의 G7 회의가 끝난 뒤 오늘 발표될 공동 성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말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흙 속에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케냐에서 폭우와 홍수로 서부 마이마히우 지역의 댐이 무너지면서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진흙 속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끊겨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케냐 동부 타나강에서도 불어난 물에 보트가 침몰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우기가 시작된 이후 케냐에서는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홍수로 100명 이상이 숨졌고요. 이재민만 1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두를리 검사는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됐는데요. 하지만 차를 세우라는 경찰 지시를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집으로 쫓아간 경찰을 향해 내가 당신보다 법을 더 잘한다면서 멍청이라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검사 배지를 보여주며 자신이 기소하는 사람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경찰서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모습까지 경찰의 보디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두를리 검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파문이 커지자 두를리 검사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죄했습니다.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들이 손바닥을 아래로 한 채 한 팔을 곧게 뻗는 파시스트 경례를 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 인근의 코모 호수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파시스트 경례를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에 추축국으로 가담한 독재자 무솔리니 사망 79주기를 추모하는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선 무솔리니 추종자들을 비판하는 반파시스트 시위대 수백 명이 파시스트 정권에 맞섰던 저항군의 투쟁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치즘 찬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독일과 달리 이탈리아에선 비슷한 법안이 사실상 사문화됐는데요. 2022년 극우 성향인 멜로니 총리 집권 이후 파시스트 추종자들이 더 대담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애플의 태블릿인 아이패드가 장착된 소련제 전투기를 조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구소련제 전투기를 타고 적의 대공 방어망을 피해 낮게 비행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전투기 내부 조종석 중앙에 계기판과 버튼 대신 아이패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 서방 미사일이 더 많이 작동하게 개조했다고 밝혔고요. 소련제 전투기에 결합한 아이패드는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 주요 데이터를 표시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면은 되게 신나게 차를 몰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차를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차를 나한테 더 보람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2024년도 와가지고 많은 거를 modify를 하는 시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modify를 할 때는 우리가 패키지 딜, 어떨 때는 strutting, 페인트를 매트로 바꾸는 분들, 아니면은 스포일러를 넣어가지고 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분들, 아니면 lowrider, 차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면은 lowrider에서 차가 혼자 흔들리게 하는 거가 다 aftermarket part라고 합니다. 이거를 넣는 경우가 있고, 더 풍부하게 우리 조금 더 나이 먹으신 분들은 보험회사가 치프를 줘가지고 치프를 넣으라고 하시면 차에다 넣고, 아니면은 fast track에서 나한테 이제 스티커가 나오는 거를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무슨 시나리오, 무슨 사연이냐면은 내가 차를 산 다음에 내가 스스로 차에다가 뭘 넣는 거고, 아니면 차를 바꾸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꾼 다음에 내 차에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질문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서 당연히 물어보신 분이 그 문제가 그러면은 발생이 된 게 내가 물건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차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냐, 아니면은 내가 넣었어도 아니면 안 넣었어도 이는 문제가 나올 거냐,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하는 행동이 당연히 볼 때 우리가 수리 기록을 보고 이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문제가 있냐, 우리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는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그 12V 배터리가 fast track 아니면 보험회사가 주는 칩 같은 거, 대시캠 같은 걸 넣으면은 parasitic draw, 그게 뭐냐, 내가 모르게 차가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ignition이 꺼진 상태에서도 배터리가 혼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밤새.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시캠 와이어링 아니면 fast track pass 아니면 보험회사 아무 치프를 우리가 혼자 만지는 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건 안 되지, 내 잘못이었는데 하지 마시고 꼭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수리 기록에 outside influence, 차 회사가 한 게 아니라 outside influence, 소비자가 했다 해도 거기서도 희망을 가지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셔서 보상을 받는 길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parasitic draw, outside influence, 차의 머리바이를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해결법을 같이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 도로 한가운데서 보행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위험천만한 상황 속 경찰들의 구조작전 함께 보시죠. 충남 당진과 충북 청주를 잇는 고속도로.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쌩쌩 달려오는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이 중앙분리대 옆을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지그재그로 차량을 몰아 도로를 통제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다행히 보행자를 발견해 도로 한쪽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위태롭게 고속도로를 걷던 이 여성, 알고 보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익숙지 않은 지리감에 그만 길을 잃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만 겁니다. 다행히 뒤따르던 차량들이 경찰 통제에 잘 따라준 덕에 구조된 여성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 먹거리 음식은 무조건 비싸다. 경기도 양평의 산나물 축제가 모처럼 정직한 음식값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축제를 방문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음식 사진인데요. 사진 속 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나물이 듬뿍 올라간 비빔밥은 얼마일까요? 축제장에서 7,000원에 판매됐고요. 김밥 한 줄은 3,000원, 접시에 가득 담긴 산채튀김은 10,000원으로 인심도 좋고 맛도 좋다는 평을 넘겼습니다. 일부 지역 축제와 달리 저렴하고 푸짐한 먹거리에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린 축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름다운 축제다, 내년에는 꼭 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선 달리는 버스 위에 올라탄 모습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버스 서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높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은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위에 올라탄 한 사람이 촬영한 미국 뉴욕의 거리입니다. 버스 속도가 제법 빨라 보이는데요. 또 다른 소녀는 버스 지붕에서 뛰어다니기까지 하는데 한 끗 차이로 도로 위 전기줄을 피합니다. 10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이유, 단지 자신의 SNS의 조회수를 높이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는데요. 앞서 미국에선 달리는 지하철에 올라타는 지하철 서핑이 유행해 지난해에만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사람들 목숨은 2개냐, 좋아요에 목숨을 건 무모함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프를 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도 박 씨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실수로 옆홀에 있던 다른 골퍼의 안구와 머리를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지난해 춘천지검은 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을 고려해 수사 2년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정 신청, 즉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서울고법이 지난 26일 재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